자, 이제 다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동훈, 김건희의 문자 전쟁의 산막. 어제 저희가 예측했던 그림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건희가 익십당한 문자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은 비정상적인 전대 개입이다, 위험한 당무 개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선거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지금 대격돌 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어제 동아일보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거든요. 처음에 한동훈 측 누가 죽는지 보자. 이 우리 방송 본 거야, 이거. 대통령실 멋대로 얘기 말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써놨어. 근데 또 누구한테 전화가 왔나 보지? 그래서 제 제목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 소제목으로만 남아있고 제목이 이렇게 3차 충돌로 바뀌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한동훈 측이 전대 개입이다라고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동훈이 전대 개입을 하면 피해자가 되면서 대통령실 즉 김건희가 했든 윤석열이 했든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의혹 제기가 되잖아요. 이거 무조건 탄핵 사유됩니다. 박근혜가 그걸로 2년 맞았죠. 그렇죠. 그거 윤석열이 때린 거죠.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단 얘기는 이걸로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한동훈이 나는 당무 개입 당해서 지난번에 그만두라고 할 때부터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나 그만두라고 하면 니들이 나 그만두게끔 영향 미친 거 얘기할 거야 하는 순간 탄핵 사유가 돼버리는 거. 물론 넘쳐나도록 많긴 하지만 한동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야. 같이 죽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랬죠. 니네들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순서만 바뀌지 셋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야 동아일보는 그 감을 잡은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저께 문자 논란할 때 누구 말이 진실이겠느냐, 문자 내용에 관한 건 게 사과를 한다고 했겠느냐, 안 한다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 김건희 말이 맞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가갖고 진실 공방을 할 때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김건희가 못 치거든요. 진짜로 어제 오후에 실제로 문자를 까버렸습니다. 그것도 채널A를 통해가지고. 아니, TV조선. TV조선을 통해가지고. 근데 그 문자가 이 문자 역시도 재구성된 일단 문자예요. 한번 봅시다. 네, TV조선. 어떤 문자로 재구성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TV조선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김건희가 지난 1월 한동훈에게 보낸 5건의 메시지 원문을 공개했는데요. 거의 원문 그대로이긴 하지만 오탈자를 수정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오탈자가 많았나 봐요. 일부 오탈자를 수정했다는 보완 이런 거. 이게 어쨌든 이제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1월 15일. 일단 1월 15일에 2건이 있는데요. 요새 너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유유유.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V랑 통화하거나 만나는 건 어떠실까요? 이런 얘기를 했고 계속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저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일 뒤에도 또 문자를 보내서 제가 사과해서 해결될 문제면 제가 사과를 하겠다 하면서 비대위 차원에서도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23일에도 또 한 건의 문자를 보냈는데요.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는 25일에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역대급입니다. 예. 네. 오타만 고친 수준이 아닌데 아니, 이거는 이때까지 본 김건희가 아니에요. 김건희 우리 김건희 문자를 많이 봤는데 우리 김건희 다 말투 자체가 일단 아니에요. 존댓말 아니었다고 아니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역대급이라고 말한 거는, 그 지우가 입사한 이후로 최고로 긴 시간 연속으로 방송에 노출이 되는. 김건희 덕분이네. 네, 건희 덕분에 노출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냐 소리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원문이라고 하면 이 원문이 아니다라고 한동훈이 부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내용이 온 거는 맞아요. 문제는 한동훈은 이거를 사과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과한다는 얘기 같은데?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한동훈은 왜 이게 사과가 아니라고 보느냐? 얘가 자꾸 쓰고 있는 이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내가 사과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지. 근데 커짐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라고 하면 내가 할게. 그러니까 계속 이 단어 안에 조건부를 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들이 사실상의 거부 의사라고 한동훈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또 이 부분 있죠.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 10%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채굴 과정을 나온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하면 10% 빠졌으니까.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내용상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오랜 동안 톡과 대화를 나눈 둘 사이에 이해할 수 있는 어법인 거야. 거식이랑 비슷한 거지. 딴 사람이 들으면 뭔 뜻인지 모르지만 지들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오면 이거 안 하겠다는 소리구나 라는 거를 한동훈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역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게 궁금해.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댓글팀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저 누구죠? 고모인가 이모인가 뭐. 그 사람 뭐 했다며. 그리고 건진 오빠가 그 애초에 법사. 우리 법사 오빠가 그런 팀들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때 대선 캠프 때 별도의 그 댓글 부대 사무실을 차렸다가 안진걸 소장이 쫓아갔는데 문 닫고 튀었던 사례도 있고 헐. 실제적으로 그 역할들을 꾸준히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지. 이게 유튜버들이 그런 걸 써주면 거기에 달라붙어갖고 막 댓글을 치는 이런 조직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실체 여부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준석이라든지 또 몇몇 정치인들 또는 보수 인사들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 뭐 장해찬도 그 얘기했어요. 댓글팀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준석과 장해찬이 동시에 나 여기는 알고 있는데 말은 못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말은 못하지만 있었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장해찬의 말은 한동훈 댓글팀이 있었대요. 뭐야? 그 댓글팀은 프리랜서야. 돈 받으면 합니까? 돈 주면 다 그 사람 위해서 써주는 거예요. 우리도 돈 주면 악플도 쓰레드립니다, 걔들은. 그러면 갈라치기 댓글 쓰는 애들은 어디서 돈 받는 애들이야? 걔들한테 받겠죠. 아니면 낙연이한테서 원룸비 대신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거나 이런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이 댓글팀이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댓글팀은 소속이 돼 있지 않아요. 활용을 할 뿐입니다. 이 팀은 원래 그 존재하는 상황에서 넣어주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보발사주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판 댓글 쓰고 이재명 대표 관련한 거 무슨 사법 리스크 거기에 대한 거 쓰고 얘들은 돈 주는 만큼 써.
장문 10,000원, 리트잇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다 단가가 이미 정해져 있는 애들인 거야. 그리고 이 조직들은 소속 조직이 아니라 프리랜서 조직이고 이미 건진을 비롯한 몇몇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안이 불이 다시 붙어서 3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는 지금 한동훈의 지지율이 깎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네. 이제 발표는 오늘 안 나겠습니다만 내일 모레 사이에 보면 한동훈 지지율 과반 무너져 이 기사가 저는 반드시 나오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야, 생사를 가른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도대체 뭘 했길래 뭘 했길래 생사를 갈랐어요? 자기 생사야? 딴 사람 생사야? 응. 딴 사람 생사겠네. 딴 사람 생사를 같이 갈른 거잖아. 어? 아, 그러네. 김경률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거에 가슴이 너무 아팠대. 왜 좋아한 거 아니었어? 나 왕비 같대. 이거 좋아한 거 아니야? 네가 마리가 앙뚜아네트가 뭔지 알아? 네가? 앙뚜아네트 이뻐. 아, 겁나 이뻤어요. 좋아. 그러고 처음엔 좋아했었잖아. 어?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에 대한 공세가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관련한 추가 폭로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동훈 댓글팀, 김건희 댓글팀 막 이러고 서로 조지잖아요. 서로 싸우네. 서로 싸운데 같은 팀이야. 알고 보면 같은 팀인 거야. 그 팀이 갈라치기. 맨날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그 팀이랑 같은 그렇죠. 팀이잖아. 다 같은 팀이야. 다 같은 팀. 그날 받는 일당에 따라서 댓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활동하는데도 똑같아요. 이게 김건희 관련된 댓글을 달 때는 한동훈 댓글을 달거나 말투나 어디 올라오는 매체나 수량 이게 다 똑같은 애들입니다. 근데 이걸로 갖고 시비를 걸면 결국 둘 다 죽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전당대회 개입이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 비대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런 문자 파동도 총선 때 문자 파동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VIP 원이 됐든 재료가 됐든 이 둘 중에 하나 또는 둘이 어떤 형태로든지 국진당에 지금 관여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 또 하나 지금 같이 걸려있는 게 김건희가 공천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에 관련한 이철규의 최재형 목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도 결국 나중에 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다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이제 둘은 더 이상 봉합될 수 있는 선을 지났다. 왜? 한동훈의 지지율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가면 조만간 연판장 다시 등장할 거고요. 한동훈이 윤리위를 통해 갖고 제명을 되거나 아니면 한동훈 관련한 어떤 그 사법 리스크 같은 것들이 추가로 생겨져 나오면서 그동안 경찰은 묻어뒀는데 검찰에서 이거를 다시 찾는 거지. 딸내미 그 실습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빨리 먼저 쳐야지. 명신이를. 근데 명신이를 먼저 쳐야 되는데 명신이가 지금 없잖아요. 들어올 때까지 없잖아. 아니 그게 없을 때 쳐야지 명신. 들어오기 전에 끝난다니까 한동훈이는. 얘가 들어오기 전에 한동훈이에 대해서 정말 결정적이고 피할 수 없는 뭐 어떤 미투라든지 학폭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불륜이라든지 불륜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저는 앞으로 10일, 12일까지 터져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당장 오늘 오후에 뭐가 터질지부터 궁금해져요. 그럼 한동훈은 반격 안 하나? 그럼 지금은 반격해봐야 사람이 없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반격해. 그러니까 뭐라도 하기는 하겠지만 뭘 해? 좀 센 거 해. 문제는 하더라도 안 써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언론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미 한동훈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나경원이나 원희룡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쪽에 도둥둥 기사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구리에는 못 이기는 거야. 지금 완전히 한동훈은 왕따가 돼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보좌관들이라든지 보좌관 회의라든지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르면 어떻게든 방해를 해갖고 사람들이 못 가게 만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이 뭔가 큰 이슈를 터뜨리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잘 안 받아줄 수 있어.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근데 한동훈에 관한 비리가 터지게 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 방한 기간 동안 한동훈이는 죽을 고생을 하게 된다. 정치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라고 송 작가가 예언하겠습니다. 너무 신나, 뭐가 터질지. 어쨌든 뭐든 빨리 양쪽 다 터졌으면 좋겠고 다 아킬레스 건이고 스모킹 건이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제 한동훈이 지금은 안 터지고 쳐맞고 피를 질질 흘리고 있다가 돌아오는 와중에 그때까지 항복을 안 하고 터뜨릴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야 목숨만 살려줘 나 그러면 이거 접고 이 당권 도전 덮고 나 그냥 갈게 이렇게 갈 건지 거기에 걸맞을 만한 뭔 커다란 폭로가 오늘 내일 사이에 튀어나올 것으로 예상을 근데 합니다. 진짜 경향신문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윤석열 순방 때마다 사라진 여당 인사들 해놓고 이번엔 한동훈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전에 김기현도 김기현도 그랬고, 그렇게 보냈고요. 이준석도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재명 대표 그 부부 소환 이건 줄 알았더니 그거는 해봤자 뭐 오히려 별거 역풍만 불 것 같고 사이드 쓴 것도 아닌데. 되려 이번 기회에 한동훈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